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이제 기상혁입니다. 예, 개발자의 오토 서비스 도전기라는 이름으로 잠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떠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냉큼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 수현 대장님께서 되게 공감되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꿈과 목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 꿈은 사실 세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은 되게 많은 천재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예로부터 보면은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그런 휴먼들은 굉장히 엄청난 천재성을 가지고 세상을 편리하게 바꿨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편리한 가치를 주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소프트웨어로서 해결하고자 이제 개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더 일반 사용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는 오토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오토 서비스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오토 서비스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 서비스인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흔히들 많이 접하시는 서비스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예전에 아마 저희 GDS 초창기에 제가 잠깐 또 고딩의 스타트업 적응기라는 이름으로 했던 거기서 등장했던 회사인데 파킹스퀘어라는 회사에서 이제 주차장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가치를 제공을 했었고 현재도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죠. 이게 근데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자료라 지금 서비스들이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카카오 대리, 카카오티, 뭐 헤어샵, 세릿, 야놀자, 카닥 같은 여러 가지 오토 서비스들이 생활에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되게 많은 가치를 줬고 삶에 되게 많은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 나도 나라고 못할 게 있나? 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가 마침 딱 그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예요.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유행을 하면서 다들 이제 여행을 못 가던 시기였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재택근무를 하던 시기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근데 그냥 가설이었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키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좀 관심이 생겼던 거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반려동물을 가지고 돈을 한번 땡겨볼 수 있겠다. 너무 이상한 사람 같나요? 어쨌든 네. 생명을 가지고 돈을 땡기겠다는 전혀 아니고 패테크 시장을 한번 노려보자. 테크노미 시장을 노려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이제 주변에서 많이 키우고 방송에서도 심지어 반려동물 관련된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짤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 윤서가 아이고 얘는 예삐입니다.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연출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옛날에는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되게 안 좋다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되게 중요시하는 사회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점점 사회적인 인식이 올라가고 있고 반려동물에게도 돈을 많이 투자하는 시대가 됐고 마치 가족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사실 나의 가족에게 돈을 아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가족에게 싸구려를 주고 싶지 않고 당연히 좋은 거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그런 마음에 반려동물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 9천억이던 시장이 5조 8천억까지 올라왔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여기를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는 진짜 없어요. 반려동물 하면 떠오르는 서비스 있나요? 없어요. 택시 하면 카카오가 떠오르고 뭐 검색하면 네이버가 떠오르지만 뭐 그죠? 반려동물 하면은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머리가 될 수 있겠다. 내가 반려동물의 김범수가 되자. 라는 포부로 이쪽에 내가 뛰어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애견 호텔과 애견 미용실, 애견 유치원이었어요. 이걸 생각했던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가 끝날 거고 언젠가 끝날 거고 그러면은 재택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다시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키워놨던 반려동물을 어딘가에 맡겨야 될 것이 필요할 거고 여행도 많이 증가할 거고 여행을 가는 동안 맡길 것도 필요할 거고 미용이야 어쨌든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머리가 계속 자라듯이 강아지들도 털이 계속 자라기에 평생 해야 되는 소비재예요. 그렇기에
미용과 호텔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그 뭐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나왔던 자료들인데 이게 이제 네이버 검색 트렌드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애견 호텔과 애견 미용을 가지고 검색량을 조회한 건데 약간 유독 눈에 띄는 곳들이 있어요. 이곳이 그 설이랑 추석이거든요. 설이랑 추석이고 사이사이에 조금씩 있는데도 보면은 어린이날 연휴, 그 5월 1일부터 5월 5일을 낀 어린이날 연휴, 그리고 8월 정도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튀었는지 모르겠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저와 함께 이제 테크노미 시장으로 떠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면서 이거 진짜 할만하겠다. 이거 진짜 할만하겠다. 그래서 이거로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스마트하게 연결하자라고 이제 나는 팔고 다니겠다. 고객과 공급자를 마이 패밀리로 간편하게 연결합니다. 되게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게만 들면은. 그래서 이용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오토 서비스가 되겠다. 근데 오토 서비스는 어쨌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히 이용자들에게 서비스가 나갈 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의 그 코스트를 태워야 한 명이 이제 전환이 될까 말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내가 필요한 것도 다르고 편해서 쓰는 것도 있고 불편하지만 강제로 쓰는 것들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너무 작은 시작으로 해야 되니까 공급자부터 집중하자. 공급자는 확정된 고객들이거든요. 내가 가서 컨택만 성공하면은 진짜 확정된 한 명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쪽부터 우리는 집중을 하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파킹스퀘어에서 주차장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 아마 이 짤이 예전에 한번 발표할 때 나왔던 짤인데 그 주차장도 공급자 쪽은 굉장히 납부돼 있었어요. 이렇게 반려동물이 돈을 받는 엄청 스마트한 주차장이거든요. 그런 네, 반려동물이 받는 굉장히 스마트한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애견 호텔, 애견 미용도 똑같지 않을까? 진짜 여기라고 굉장히 엄청난 시스템이 있겠어? 이게 애견 호텔들이 지금 광고하는 방식이에요. 어때요? 진짜 느낌 없죠? 여기 디자이너분도 계시니까 진짜 느낌 없죠? 답답하죠? 이게 현주소예요. 이렇게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그냥 상단 노출 파워링크로 광고 돈 무한정 때려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지사항들이거든요. 이게 연휴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까도 봤겠지만 연휴가 대목이에요. 이분들도 휴가철, 연휴 이럴 때가 대목인데 이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당장 급하게 아마 뭐 친인척들을 동원해서 빠르게 컨텐츠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좀 더 노려보자. 우리가 사장님, 우리가 이거 바꿔드릴게요. 우리가 더 좋은 정보 우리가 잘 가꿔서 이용자들한테 노출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드민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뭐 대략 이런 거예요. 여기 막 입력할 정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금제도 들어가야 되고 뭐 하여튼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넣고 특히 우리가 좀 강조했던 부분들은 여기서 보시면은 그 요금제거든요. 이게 영업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그리고 뭐 주말에는 얼마나 더 비싸지는지 그리고 연휴에는 우리가 얼마를 더 받을 건지 이런 정보들을 되게 이상하게 올려놔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상품화 시키겠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금제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장님 상품이랑 요금제를 만들면 이용자들이 더 보기 쉽고 문의 전화가 더 줄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사장님 하실 일만 더 하시면 돼요. 라는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약도 똑같아요. 예약 사실 지금까지 계속 가설이에요. 그래서 예약도 어쨌든 그럼 애견 호텔 관련된 서비스가 없으면은 이 사람들은 전화로 예약을 받을 텐데 전화로 받은 예약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당연히 엑셀에다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냥 전화 받고 엑셀에다 쓰거나 수첩에다 쓰거나 그거 말고 뭐 방법이 있나? 그래가지고 사장님 오면은 예약 정보도 그냥 우리 거에다 다 적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다 편하게 다 관리해 드릴게요. 우리 거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예쁘장하게 팜플렛을 만들고 이거를 들고 달려갑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컨택했던 그 애견 미용샵인데 근데 가기 전에 저 이제 개발자잖아요. 원래는 다른 거 한 번도 다른 거를 뭐 해본 적이 없는 그냥 컴퓨터쟁이가 뭔가 이제 사장님을 찾아가려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뭔가 못 가겠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왠지 그냥 가가지고 떠들면은 사기꾼이세요? 할 것 같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사실 그 당시는 이제 제가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냥 학생이라 뻥치고 다시 달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뭐 그때는 조금 더 그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땅히 생각나는 학교가 없어서 그냥 한양대학교 창업팀에서 왔습니다. 한양대학교 창업팀에서 와가지고 저희가 오늘 학생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장님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근데 마침 그 사장님이 한양대 출신이었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학생이랑 똑같은 거를 들고 6달 전에 팬미업이라는 데서 왔다 갔어. 걔네는 어디 투자도 받는다던데? 이러길래 그럴 리가요. 우리 게 더 좋을걸요? 이러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사장님이 어쨌든 대학생들이 그렇게 하니까 뭔가 많이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가설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약 서비스들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엑셀이나 수첩으로 관리할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웠었는데 사실은 실제로 보니까 일반 휴먼이 쓰는 사람이 쓰는 호텔 예약 툴이 있더라고요. 실제 호텔들에서 쓰고 있는 모텔이나 호텔에서 쓰고 있는 예약 관리 툴이 있고 애견 호텔이나 애견 미용실에서도 그냥 그대로 쓴대요. 그거를 써도 무방하대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컬럼만 자기들이 혼자 자체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쓰면 되는 거야. 사람명을 뭐 강아지명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되게 냉정히 말해줬어요.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너네 거 내가 왜 써야 돼? 나는 지금도 사실 문제가 없어. 괜히 너네 거 썼다가 에러 나고 그러면은 나만 더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근데 맞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되게 완벽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 걸 새로 도입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되게 뛰어난 영업 사원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되게 완성된 상태의 서비스를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때 많이 좀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이때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까지 한 3달 정도의 과정이었거든요. 3달 정도가 흐른 다음에 사실 먼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신난 나머지 이 개발자로서 너무 신난 나머지 뚝딱뚝딱 다 만들고 이제 찾으러 다닌 거야. 그제서야. 그랬더니 사실은 너무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나도 이거 만들어서 이제 카카오에 한 400억 정도에만 딱 팔아먹고 이제 남은 삶을 편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큰 포부를 담고 했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좀 더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더 충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더 이상 야생에서 뛰지 않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너는 그러면 개고생만 하고 얻은 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말하기를 그 여정이 바로 보상이다. 제가 했던 한 4달에서 6달간의 그 경험이 저에게 되게 큰 인사이트를 줬던 것 같고 앞으로도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는 이제 이제 기술자 특 막 이런 거 나와서 혼자 막 해보지 말고 진짜 필요한 건지 검증을 해보고 이게 사실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사람들이 필요 없으면 돈도 안 되는 거고 아무도 안 쓰는 거다. 이게 역시 사람들이 필요한 걸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다시 이거에 대한 욕망이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때 했던 그 여정에서 얻은 경험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훗날 여러분들에게 마이패밀리 서비스를 보여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혁입니다. 감사합니다.